자, 부동산 가치의 형성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가치의 형성 원리를 보면은 시험 문제에 우선 개념들이 또 우선 자주 출제를 합니다. 자, 이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이 또 우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또 요 개념이 나와 있거든요. 자, 부동산에 있어서 가치의 형성 요인은 이게 어떻게 나오냐 하면요. 우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보면은 가치의 형성 요인이란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등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지문을 우리는 시험 문제에 2번 또 출제했는데 24회 시험에서는 정답으로 물었고요. 또 작년 또 29회 시험에 또 개념으로 출제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가치의 형성 요인은 아까 뭐라고 나와 있죠? 일반 요인. 일반 요인은 이 일반 경제 사회에서 부동산의 상태 및 가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구 분리 등의 상태, 인구라든지 인구의 변화죠. 그리고 소득이 여러분 관련해서 우리 교육 수준, 복지 수준 이런 것은 사회적 요인이고, 고용이라든지 임금, 세금 부담의 상태, 요즘 산업 구조의 변화, 기술 혁신 이런 건 경제적 요인입니다. 그리고 세금과 관련된 제도의 변화라든지 토지 이용 규제, 토지 이용 계획은 행정적인 여러 가지 요인이죠. 자, 이렇게 일반 요인은 3가지 요인이 있겠고, 자, 이 일반 요인이 지역에 국한되면서 그 지역에 자연적 조건과 결부되면서 지역의 상태 및 부동산의 가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이 나오죠. 자, 지역 요인에서 토지, 건물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는 개별적인 상태나 여러 가지 요인이 개별 요인입니다. 3가지가 우리는 부동산 가치의 3대 요인이죠. 자, 그러면은 이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이 가치 형성 요인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유동성의 특성을 또 가지고 있고, 또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형성 요인은 또 상호 유기적인 관련을 맺으면서 또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연관성의 2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이나 힘이 형성 요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동산 가치에 있어서의 발생 요인이 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때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은 크게 우리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요인과 법적 측면에서의 요인으로 크게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다. 2가지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자, 경제적 요인에서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사고자 하는 수요와 팔고자 하는 공급의 상호관계에서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수요는 2가지가 있어요. 인간의 필요, 인간의 필요와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재화의 능력을 뭐라고 한다? 유용성 또는 뭐라고 한다? 효용이죠. 효용. 자, 인간의 필요나 욕구를 우리가 어떻게 되냐? 만족,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정도를 얘기하죠. 인간의 필요나 욕구를 만족,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재화의 능력을 유용성인데, 유용성을 측정하는 수단으로서 우리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여 생활함으로써 느끼는 만족도, 우리 앞에서 이미 배운 거 쾌적성이고, 상업용 부동산은 부동산을 이용함으로써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과 관련해서
수익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또 생산 과정에 부동산을 이용함으로써 나타나는 우리 타당성 판단 문제와 관련해서 생산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공업용 부동산이죠. 자, 유용성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겠고, 이때 또 뭐가 있죠?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수요를 뭐라고 한다? 유효 수요.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수요인데 우리 경제이론에서 배웠죠. 부동산을 구매할 의사, 살 의사도 있고 이 부동산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뭐로? 지불 능력도 있다. 지불 능력도 있다. 자, 그래서 22회와 24회 시험에 바로 또 출제를 이쪽에서 했었죠. 지불 능력이 없다라고 한번 출제했었죠. 지불 능력을 갖춘 수요가 유효 수요입니다. 자, 공급은 상대적 희소성이죠. 자, 희소성은 뭐에서 나타난 용어? 토지의 특성 중 부증성. 토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그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켜줄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게 희소성이죠. 그러면 상대적이 이제 붙었잖아요. 그럼 이것은 뭐에 의해서? 용도의 다양성에서 토지 이용에서의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택지를 조성해서 공급은 가능한데 이 공급이 수입에 비해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상대적 희소성이라고 한다. 공급 측면이고 또 법률 측면에서 토지는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었기 때문에 물리적인 이동은 불가능하지만 뭐가 이동하는 거죠? 권리가 이전되는 거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완전히 이전된다는 걸 의미하는 게 법적 측면에서의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린트 문제 3번에 2번 보시면은 유용성, 유효수요, 희소성 등은 부동산 가치 발생의 3요소가 해당되고 법적 개념이 모두 이전성이 결합되기도 한다. 맞는 질문. 자, 3번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을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의 3요소. 자, 가치 형성 요인의 3요소는 뭐다?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에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래서 틀린 지문은 3번. 그래서 요즘 문제는요, 이렇게 여러 설제를 하나씩 뽑아서 출제를 많이 합니다. 최근에는. 여러분, 과거 문제처럼 뭐 딱 내는 게 아니라 요즘은 흩어져 있는 걸 묶어서 출제를 많이 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우리 가격의 여러 가지 원칙이 나타나죠. 326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의 가치가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가에 관한 법칙성을 추출하여 부동산 평가 활동의 지침으로 삼으려는 행동 기준이 부동산의 가치의 여러 가지 원칙인데 이 부동산 가치가 가치 형성 요인에 영향을 주고 형성 요인은 발생 요인을 거쳐서 가치 영향을 주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죠. 이 피드백 관계에서 뭐가 성립한다? 이 피드백 원리에서 부동산 가치에 여러 가지 원칙이 성립해요. 그래서 이 부동산 가치에 여러 가지 원칙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을 맺으면서 하나의 체계,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요 가치의 여러 가지 원칙이 올해 중요한데 올해 시험에 가치의 여러 가지 원칙, 13가지 원칙을 배울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무슨 원칙이죠? 최유효죠. 자, 토지 특성 중 용도의 다양성, 부증성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가치는 최유효 이용의 상태를 전제로 한다는 것은 가정하는 거죠. 최유효 이용 상태를 전제로 파악되는 가격을 표준으로 하여 형성된다는 원칙을 우리 뭐라고 한다? 최유효 이용이었죠. 이게
중간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최유효 이용의 원칙에 있어서 우리는 시간의 원칙, 또 밑바탕, 토대, 바탕이 되는 원칙이 있어요. 최유효 이용의 원칙에 이 토대가 되는 원칙이면서 시간 원칙으로 나타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직접 관련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무슨 원칙? 변동의 원칙이 많이 나오죠. 변동, 예측. 토대가 되는 두 가지 원칙인데, 자, 변동의 원칙 327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 우리가 가치 형성 요인은 항상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의 상호 인과과정, 인과관계 속에서 부동산 가치가 형성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변동이 나오면 중요한 게 뭐죠?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형성 요인은 항상 변동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는 특정의 기준 시점에서만 타당성이 인정된다. 그래서 기준 시점으로 확정에 뭐가 나타난다? 필요성이 나타나는데, 기준 시점이 나오면 뭐다? 변동의 원칙이야. 변동의 원칙. 327페이지 맨 밑에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 또 시간의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경과를 함에 따라 비바람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부동산 가치가 하락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이걸 물리적 감가가 또 발생. 물리적 감가가 또 발생했어요. 자, 그리고 우리 거래 사례 비교법 다음 주에 배우시게 될 거래 사례 비교법에 있어서 거래 시점에 거래 사례 가액을 기준 시점의 가액으로 정상화 시켜주는 작업이 시점 수정인데, 시점 수정의 근거와도 관련이 있다. 예측은 부동산 가치는 장래의 동향이나 추이 등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때 장래의 수익성이나 생산성 등의 예측을 부동산 가치는 뭐다? 반영을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자, 이 예측의 원칙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이 부동산 가치인데, 거기에 내용의 두 번째가 나오죠. 내용의 니은 두 번째 보시면은 부동산 가치 개념의 근거가 되는데, 이 부동산 가치 이미 배웠죠. 어빙 피시의 개념.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인데, 이때 장래 이익이 예측이 가능해야 부동산 가치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예측의 원칙과 관련이 있죠. 자, 그리고 자, 요거는 내부 요인이야. 자, 최유효 이용의 원칙. 무슨 요인? 내부 요인. 내부 요인은 대내적인 우리가 공간에 대한 원칙을 얘기하죠. 연결이 이렇게 최유효 이용을 통해서 다 연결이 돼요. 자, 그러면 거기 봤더니 균형의 원칙이 나오죠. 자, 균형은요, 시험 문제에 우리는 26회도 정답, 28회도 정답, 하여튼 정답의 단골을 묻는 게 균형이야, 균형. 자, 균형은 부동산의 유용성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내부 구성 요소, 예를 들면 뭐가 있습니까? 토지, 노동, 자본, 경력, 이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 결합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인데, 균형에 위배가 된다. 자, 예를 들어서 부지와 건물에 부적응이 나타난다. 디자인이 악화된다. 설비가 부족된다. 위배가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복도 우리가 길이에 비해서 천장이 너무 높아서 우리가 실제 냉난방 비용이 많이 들어서 시장에서 선호도가 떨어져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이런 것은 기능적 감가. 그런 것은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여러분 26회는요 경제적 감가로 출제했어. 28회는 사례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례를 보고 어느 원칙인지 판단했는데 균형은 정답을 많이 묻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단위당 투자액을 증가시키면 처음에는 수익이 증가하다가 일정한 단계를 지나면 수익이 감소하거든요. 자, 여러분 이 경제적 측면에서 이 건물이 적정한 층수가 몇 층일 때 수익은 최대가 되느냐. 건물의 적정한 층수를 묻거든요. 이게 한계 수익점의 판단인데 그 중간에 한계 수익점이 나오고요. 또 내용의 기억 보면은 추가 투자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 수익 배분의 원칙이 나오죠. 자, 수익 배분의 원칙은 어떻게 돼요? 수익 배분의 원칙은 잉여 생산성의 원리라고도 해요. 잉여 생산성의 원리라고도 하는데, 자, 여러분 생산 요소가 뭐가 있죠? 노동도 있고, 자본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경영도 있고, 토지도 있는데, 토지는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이 생산 요소를 투입을 해서 발생한 총 수익에서 뭐를 뺀다? 움직일 수 있는 노동, 자본, 경영, 움직일 수 있는 이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 움직일 수 있다. 유동성 있는 생산 요소인 노동에 대한 대가, 자본에 대한 대가, 경영에 대한 대가를 빼죠. 토지는 위치가 고정돼 이동할 수 없잖아요. 이걸 뺀 나머지를 뭐라고 해요? 나머지를 잔여. 나머지 수익을 위치가 고정된 토지에 제일 맨 마지막에 배분하라는 원칙을 수익 배분의 원칙이죠. 그래서 우리는 수익 방식에서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에 토지 잔여법이 있는데 토지 잔여법에 있어서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하여튼 잔여라는 말이 나오면은 수익 배분의 원칙이다. 자, 기여의 원칙이죠. 기여는 공헌이죠. 자, 기여는 또 공헌의 원칙. 자, 부동산의 가치는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 부분의 기여도를 합한 거다. 기여도 어느 정도 공헌하고 있냐. 이 공헌도를 합한 것을 우리는 바로 부동산 가치인데, 여러분 여기에 기여도라는 거죠. 기여도. 뭐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생산비를 합한 것이 아니다. 기여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생산비가 아니라 기여도거든요. 자, 토지에 건물이 있어요. 1층, 2층 건물인데 비용을 추가로 투입을 해서 3층을 증축을 하고자 한다. 이때 3층의 이 일부분이 전체 부동산 가격이나 수익 획득 정도에 어느 정도 이 3층이 공헌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죠. 자, 이때 그래서 이 건물에 있어서의 증축이나 주어진 필지를 인접필지와 합병하는 합필인 경우에는 뭐를 묻는 거죠? 지금 추가 또 투자, 비용을 투입을 해서 이 부분과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추가 투자를 해도 되느냐, 또 추가 투자의 적정성 여부를 또 판단을 해야겠죠. 이것은 수익, 우리 관련해서 체증, 체감도 추가 투자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 있죠. 기여의 원칙도 관련 있습니다. 한번 확인 또 해두시고, 기여도 또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331페이지 가시면은 이제 적합이 나오죠. 자, 요 이 세 가지는 최유효 이용의 원칙에 무슨 요인?
여기는 외부 요인. 최유효 이용의 원칙에 외부 요인. 네. 자, 우선 적합이 나오죠. 이것도 시험 문제에 균형과 더불어서 정답을 많이 묻는데 작년 시험에 또 정답을 또 물었죠. 28회 시험에 또 뭐가 있어요? 사례가 나왔잖아요. 부동산의 유용성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외부 환경에 뭐 해야 된다? 적합해야 된다.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에 적합을 해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주택은 주거지역에 있어야 되고 상가 점포는 상업지역에, 공장은 공업지역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위배가 됐다. 예를 들어서 공업지역 안에 주택이 있으면은 공업지역의 표준적인 사용의 주택은 어울리지 못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은 오히려 하락을 한다. 이것을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자, 적합의 원칙은 경제적 감가와 관련이 있다. 경제적 감가와 관련이 있다. 자, 경쟁의 원칙. 자, 경쟁은 초과 이윤이 있어야 경쟁을 합니다.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과 대체성 있는 저하 및 부동산 간의 경쟁을 통해서 초과 이윤이 소멸되는 지점. 뭐가 된다? 초과 이윤이 소멸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형성된다는 원칙입니다. 지금 초과 이윤이 존재하니까 경쟁이 발생하고 초과 이윤이 소멸되면 경쟁도 없어진다는 원칙입니다. 하여튼 초과 이윤이 뜨면 경쟁. 자, 외부성, 외부 효과 배우셨죠? 토지는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토지를 둘러싼 외부 환경 조건에 영향을 받아요. 대규모 생태공원이 조성돼서 주택 가격이 오른다. 이건 정의 외부 효과. 화학 공장이나 석탄 공장이 들어서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 그러면 여기 부의 외부 효과. 외부 환경 조건에 영향을 받아서 부동산 가치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이게 외부성의 원칙이죠. 자, 지금 배운 요것은 전부 뭐다? 요 최유용과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연결이 다 되죠? 요거는 지금 배운 건 직접 관련이 있는 원칙. 근데 직접 관련이 있는 원칙인데 관련이 없는 건 이러고죠. 최유용과 직접 연결된 것이 아니라 경쟁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된 것.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원칙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 뭐가 있다? 수요, 공급. 간접적으로 관련. 최유효 이용의 원칙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원칙이죠.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이 가격이 다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격의 이중성과 관련이 있고 또 하나가 무슨 원칙? 대체의 원칙. 대체도 또 시험에 많이 출제하죠. 부동산 가격은 대체성 있는 저하 및 부동산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자, 원가 방식, 수익 방식, 비교 방식 우리 다음 주에 배우시게 될 이 평가의 3방식의 성립 근거가 되는 가장 기초가 되는 원칙이고 또 시험에 많이 나온 게 있어요. 부동산의 유용성이 동일하다면은 가격이 가장 싼 것을 선택하고 부동산 가격이 동일하다면 부동산의 유용성, 효용이 가장 높은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무슨 원칙? 대체의 원칙. 그게 또 많이 나오고요. 그 내용에 대체의 조건이 있어요. 333페이지 보면은 대체의 조건을 보면요. 우리는 대체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상호 간 또는 부동산과 일반 재화 상호 간의 가격이라든지 용도라든지 효용 면에서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대체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334페이지 보시면은 기회비용의 원칙이 나오죠. 그럼 투자 이론에서 우리 기회비용을 배웠어요. 그럼 기회비용은 뭐죠? 부동산을
선택해서 투자했을 경우에 부동산 가치는 포기된 것의 가치를 반영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 기회비용의 원칙.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도심 지역에 공업용지는 외곽 지역의 공업용지. 자, 여러분 도심 지역의 공업용지의 가격은 동일한 효용을 가지고 있는 외곽 지역의 공업용지 가격보다 도심이 더 비싸요. 어떤 원칙이냐 얘기지. 도심에서는 공업용지를 선택했죠. 공업용지를 선택했을 때 가격은 도심엔 지가가 비싸잖아요. 상업용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상업용을 포기했잖아요. 포기된 가치 요거보다 여기 더 비싸지. 그러니까 공업용지 가격이 비싼 거예요. 요걸 선택을 하면 포기된 가치를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업용지를 포기했기 때문에 상업용지 가격 반영해야죠. 그래서 도심의 공업용지 가격은 외곽의 공업용지 가격보다 비싸다 이 말입니다. 무슨 원칙? 기회비용의 원칙. 자, 4번 문제 프린트 갑니다. 부동산 가치의 여러 가지 원칙과 그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죠. 자, 대상 부동산이 현재 공실이 없는 상태라도 그러면 만석이죠. 그러면 가격이 경쟁에서 비싸요. 그런데 문제는 평균 공실률을 적용해서 가격을 구하게 됩니다. 경쟁의 원칙. 대상 부동산 가치는 생산비의 합이 아니라 기여도, 공헌도의 합으로 나타내는 기여의 원칙. 투입된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 내부 구성 요소 밑줄, 여기 뜨면은 균형입니다. 잉여 생산성에 올리는 수익 배분의 원칙 아니죠. 최유효용의 원칙과 함께 부동산에만 적용되는 고유 원칙이 적합의 원칙인데 지역 분석에, 개별 분석에 있어서의 선행 작업이 되는 근거가 되죠. 지역 분석은 적합의 원칙과 관련했습니다. 변동의 원칙, 기준 시점, 우리가 시점 수정 등의 근거가 됩니다. 자, 5번 문제로 갑니다. 자, 다음 내용에 따르면은 어떤 부동산 가격 원칙이 적용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한가? 이렇게 사례가 주어지고 묻는 문제 28회 시험에도 출제를 했었죠. 자, 매도인 A와 매수인 B는 연립주택을 놓고 그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매매 가격 결정을 고민하던 중 인근의 연립주택이 제곱미터당 100만 원으로 거래된 사실을 알고 이를 기초로 두 사람이 흥정을 한 후 거래 가격을 결정하고 계약을 맺었다. 무슨 원칙? 대체 원칙. 여러분, 대체성이 있는 다른 상품의 가격을 기초로 해서 본인의 계약 결정했잖아요. 대체의 원칙. 2번 정답. 자, 339페이지 보십시오. 자, 여기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을 줄여서 대상부동산이라고 해요. 그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을 줄여서 대상부동산. 그래서 대상부동산, 대상물건 나오면 앞에 꼭 감정평가를 붙이면 돼요. 감정평가 대상부동산. 그럼 대상부동산에 속해 있는 이 지역을 인근 지역이라고 하는데, 자, 이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는 이 지역의 특성이 뭐냐? 그럼 지역의 특성이 뭐죠? 어떤 지역이 다른 지역과 구별이 되는 특징이 있어요. 이 지역의 특성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지역의 특성. 네? 어떤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상당히 우리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339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한 세 번째. 자, 지역 분석은 구체적으로 뭐죠? 대상 부동산이 어떤 지역에 속해 있는가? 즉, 주거 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공업지역이냐 용도성을 파악을 합니다. 그 지역의 특성은 뭐냐? 지역의 특성이 뭐예요? 어떤 지역이 다른 지역과 구별이 되는 특징이 뭐냐? 지역적 특성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특성은 지역 내 부동산의 가치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 판단하는 작업을 지역 분석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이것도 한 2번 출제된 지문이고요. 또 시험에 많이 나온 것은 지역의 특성을 파악을 해서 이 지역 내 부동산들은 이 대상 부동산과 이렇게 대체 경쟁 관계 있는 주변의 부동산들이 이렇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지역 내 이 부동산들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으로 이용을 하는 방법을 표준적 사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표준적 사용의 형상과 장래의 동향을 명백해서 이 지역 내 부동산들의 가격을 평균한 값, 평균 가격을 나타내고 이 지역 간의 격차를 나타내죠. 자, 도심의 아파트 가격과 신도심의 아파트 가격이 다르죠. 지역 간의 격차를 나타내주다. 이러한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작업인데 가격이 아니라는 걸 항상 주의를 해야 돼요. 가격이 아니다. 그래서 토지는 지리적 위치가 고정됐기 때문에 그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에 영향을 받아서 지역 분석의 근거가 되고 이 개개의 부동산들이 모여서 하나의 지역성을 형성함으로써 우리 지역을 분석할 필요가 있죠. 자, 지역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이 지역 분석을 통해서 최유효용의 판정의 방향을 제시해두고 최유효용 기준 설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지역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340페이지 중간에 3번에 표준적 사용 개념이 나오죠. 자, 대상 부동산에 속한 이 지역이 인근 지역이라고 했죠. 인근 지역에 속하는 개별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의 집약적이고 평균적인 사용 방법을 뭐라고 한다? 표준적 사용이라고 한다 얘기죠. 자, 그리고 가격 수준이 또 나오죠. 개개의 부동산의 가격이 아니고 지역 내 부동산의 가격을 평균한 값이에요. 평균 가격을 의미하고 지역 간의 격차를 나타내 줍니다. 평균 가격 수준. 자, 341페이지 밑에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을 보면은 감정평가를 위한 용도적 관점에 따른 인위적으로 분류했습니다. 인근지역, 유사지역 및 동일수급권 세 가지가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인데 인근지역 개념이 342쪽이 나오죠. 요즘에 개념이 어디서 나온다? 우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13호에 나오죠. 그래서 개념이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3호에 나오는 이 개념을 우리는 작년에 정답으로 또 물었죠. 24회, 29회 시험에 출제를 했는데 작년은 정답으로 물었어요. 자,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 속한의 동그라미.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 지역의 또 동그라미. 시험에요. 작년은 개별로 출제했어요.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인근 지역이다. 개념. 또 인근 지역을 이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이 대상 부동산의 가치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직접이 또 중요합니다. 간접이 아니라 직접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자,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인근 지역의 특징 보면은 직접이 좀 중요하고, 이번에 3번, 4번에 보시면 지역 내 부동산은 대상 부동산과 용도적 공통성,
기능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고, 인근 지역의 지역요인은 부단히 변화 과정, 항상 변화의 과정에 있습니다. 변화의 과정이 있고, 인근 지역은 도시 또는 농촌 같은 지역 사회보다는 작은 지역, 큰 지역이 아니라 작은 지역을 또 말하고요. 자, 그래서 인근 지역은 부단히 변화를 하기 때문에 인근 지역의 범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 가변적, 변한다는 얘기죠. 유동적, 가변적이기 때문에 인근 지역의 범위를 판단할 때는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가 동태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인근 지역의 경계와 범위를 보면요. 자, 344페이지 위에 보면 일반적 기준으로서는 용도적 동질성을 기준하는데, 구체적 기준으로서는 자연적으로는 뭐 산이나 하천, 강 이런 거고, 인문적 경계로서는 도로라든지 철도, 뭐 언어, 종교, 뭐 문화 수준 등이 여기에 해당을 하죠. 자, 경계 설정 시의 유의사항으로서 인근 지역의 범위가 너무 확대되면은 용도적 동질성은 떨어지죠. 사례 수집은 쉬운데, 그래서 가격 수준 판정이 곤란해져요. 인근 지역의 범위를 너무 좁게 설정하면은 용도적 동질성은 높은데 사례 수집이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근 지역의 범위는 국토의 계획 및 유형에 관한 법령상의 용도 지역과는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행정적 구역인 읍면동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 자, 여러분 교재 345페이지 가면 유사지역이 나오죠. 자, 인근 지역도 있지만 유사지역은 뭐죠?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유사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뭐다?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 속하지 아니하는 밑줄.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을 유사지역. 그래서 유사지역은 어떻게 돼요? 그림에서 보듯이 인근 지역과 지리적 위치는 다르나 인근 지역과 지역의 특성이 유사한 지역으로서 유사지역은 이렇게 인근 지역과 인접할 수도 있고 인접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반드시 인접할 필요가 없고요. 거리 원근과도 무관합니다. 유사지역은 거리가 멀고 가깝고, 원근과는 또 뭐다? 인근 지역과 거리가 가깝고 멀고 무관해요. 뭐와 같다? 가격 형성에 있어서 요인의 유사성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인근 지역이 주거지역이면 유사지역도 주거지역, 인근 지역이 상업지역이면 유사지역도 상업지역이에요. 가격 형성에 있어서의 유사성이 있는 범위면 됩니다. 거리 원근과는 무관해요. 자, 유사지역 개념도 하여튼 우리는 개념이 많이 나오죠. 개념은 과거 13, 14, 15의 시험에 출제를 했었죠. 개념도 많이 내. 자, 인근 지역, 유사지역, 요거 포함하죠. 자, 28회 시험에는 동일 수급권의 개념을 또 출제했어요. 이 개념이 2년 전에 또 출제했습니다. 자,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격 형성에,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으로서 인근 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 동일 수급과. 그런데 여러분이 유사지역, 여러분이 여기 철산, 구도심, 여기는 부천, 주거지역이다. 그런데 문제는 주거지역은 부천에서 사례를 수립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유사지역은 동일 수급권 내부 안에 존재할 수도 있고 밖에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유사지역을 말할 때는 동일 수급권 안에 있는 유사지역이에요. 그럼 왜냐? 동일 수급권까지는 사례를 수집은 할 수 있다. 예? 밖은 안 되거든요. 사례 수집에 가장 먼 거리다. 자, 사례 수집의 최원방권.
사례 수집에 가장 먼 거리에 있다. 최원방권에 있는 권역이다. 자, 그래서 동일수급권의 범위는 부동산의 용도에 따른 분류, 종별, 규모, 성격에 따라 다른데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주거지죠. 주거지는 요즘 전철로 많이 우리가 하죠. 요즘 전철로 뭐 1시간 정도 거리. 이건 과거하고 다르거든요. 여러분 30년 전에 뭐 30분 하다가 버스도 30분 하다가 이제는 전철로 1시간 거리. 그래서 도심의 사무실로 통근이 가능한 지역 범위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요즘에는 전철로 1시간 거리 정도 돼요. 우리나라는. 자, 그럼 1시간 거리 정도는 나는 주거지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요거죠. 지역 어느 지역이나 꼭 살고 싶다. 지역적 선호도가 있어요. 또 지역의 명성, 품위 등에 따라서는 주거지의 동일수급권의 범위는 보다 좁아지기도 한다. 자, 예를 들어서 소문난 고급 주택 지역은 대체 지역이 없기 때문에 주거지의 동일수급권의 범위는 좁아진다. 상업지는 배후지죠.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이 배후지 상권입니다. 그럼 이 동일 배후지를 배경으로 일정한 상업 수익을 획득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지역 범위와 일치하는 경향을 갖는데 이 편의점 같은 보통 상업지보다는 백화점, 할인점 같은 고도 상업지가 고객이 더 원거리에서 찾아와요. 보다 넓은 지역을 기반으로 삼습니다. 자, 그리고 공업지는 생산 면에서의 효율성, 비용 면에서의 경제성 등에 관한 대체할 수 있는 지역 범위와 일치하는 경향인데 최근에는요, 자원, 원료 지향형 입지 산업이냐, 또 소비지, 시장 지향 입지 산업이냐, 제품의 형태나 공장의 입지가 달라지죠. 그럼 또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의 범위도 달라집니다. 자, 최근에는요, 수송수단이 발달이 돼서요, 공업지의 동일수급권의 범위는 전국적인 경우가 될 수도 있다. 요즘에 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를 발달해요? 예? 화물용 수송기라고 이글루라고 있거든요. 화물용 컨테이너가 탁탁 장착이 돼서 수송해.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24시간 언제든지 반도체는 수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우리나라에 입주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좀 중요한 것은 어떻게 돼요? 공정이 오픈되면 안 되니까 그건 우리나라에 있지만은 좀 중요하지 않은 거는 외국으로 이전해도 관계없죠. 자, 여러분 스마트폰 많이 쓰네요. 예, 열심히 쓰고 있는데 스마트폰은 원래 구미 삼성에서 생산을 했는데 벌써 2년째 다 베트남 하노이로 다 갔죠. 예, 오늘 또 결정 났네. LG도 다 베트남으로 이전한다. 우리는 생산이 안 돼요. 인건비 너무 비싸. 예, 그러니까 이제 외국으로 다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제 백색 가전도 다 얼로 베트남으로 다 가죠. 의류도 다 이제 외국, 광동성에, 동대문 광동성에 있다가 베트남 쪽, 스리랑카 이런 쪽으로, 방글라데시는 다 이제 이전을 해갑니다. 여러분 한번 백화점에 사보세요. 딱 사보면요. 메이드 인 캄보디아, 메이드 인 베트남 다 있어. 한국에서 생산한 역수입이 들어와요. 외국에서 생산해서. 운하 제품들이. 그래서 그만큼 요즘에 이 원료 지향형 입지냐, 여기 어느 곳에서 입지하냐 상당히 중요한데 요즘에는 뭐가 많이 주냐? 인건비 많이. 옛날에는요, 수송비가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은데, 최근에는요, 우리나라는 수송비보다는 인건비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공장이 많이 해외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게 이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제. 자, 그리고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또 뭐죠? 후보지. 이행지죠. 자, 후보지는 뭐죠? 용도의 뭐다? 전환. 이행지는 이행이죠. 그래서 전환, 이행 후에 용도적 지역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성숙도, 이 택지에 있어서의 성숙도가 낮으면 바로 건축할 수가 없다. 이 성숙도가 낮은 경우에는 뭐를 한다? 전환, 이행, 전. 성숙도가 낮은 경우에는 전환, 이행 전에 용도적 지역과 일치하는 경우가 있다. 요거 확인 좀 해 두셔야겠죠.
자, 그리고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 요거 하나만 분석하죠. 요건 지역 전체를 분석하는데, 이 지역 내에 대상 부동산에 있어서의 개별 요인을 분석합니다. 개별 요인을 분석해서 대상 부동산의 최고, 최선의 이용인 뭐를 판정? 최유효 이용을 판정을 해요. 최고, 최선의 이용을 판정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가격이 얼마냐? 구체적으로 가격이 얼마냐? 가격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문제는 개별 요인 분석과 관련해서 개별성을 근거로 하고 최유효 이용 판정과 관련해서 용도의 다양성을 근거로 하는데, 자, 시험 문제는 또 우리가 출제를 할 때 보면요, 지문상에 여기서 또 지문을 많이 묻잖아요. 절차상, 선후, 분석 순서를 묻는 거죠. 절차상, 선후 관계, 분석 순서인데 어느 걸 먼저? 지역 특성에 제약하에 개별 요인 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 분석이 먼저 분석하고 개별 분석은 나중. 27의 정답으로 출제했었죠. 선행 분석, 후행 분석. 27의 정답으로 출제했습니다. 자, 지역은 어떻게 돼요? 지역 분석, 요 지역, 대상 부동산이 속한 이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무슨 넓은 의미 거시적. 요거는 그 지역 내 감정평가의 대상 부동산 하나를 분석하니까 미시적. 그래서 거시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요 미시적 차원인데, 이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체적이고 광역적인 우리가 차원에서 분석을 하지만, 여기는 어떻게 돼요? 전체에 대한 뭐죠? 부분의 관계, 또 광역에 대한 뭐죠? 국지적인 관계에서 분석한다. 분석 범위죠. 그리고 관련 가격의 원칙과 관련해서 부동산이 속한 지역의 외부 환경에 적합을 해야죠. 항상 토대가 되는 원칙은 생각하지 마세요. 예측 변동 대치는 당연히 가능해야 되니까. 적합이, 여기는 대상 부동산의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균형의 원칙과 관련이다. 이 두 개를 좀 주의를 많이 해 두도록 합니다. 자, 프린트 6번 문제로 갑니다. 자, 지역 분석 및 개별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역 분석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 뿐이다 하니까 틀려요. 인근 지역, 유사 지역뿐만 아니라 동일 수급권까지 분석함으로써 인근 지역의 대상 부동산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정답. 인근 지역과 동일 수급권 안에 있는 유사 지역은 지리적으로 인접할 필요는 없죠. 인접할 수도 있고 인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지역 내 부동산 상호 간의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여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입니다. 지역 분석은 개별 분석보다 선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지역 분석이 선행 분석, 개별 분석은 후행 분석. 인근 지역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면은 용도적 동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 수준 판정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거지의 동일 수급권은 도심으로 통근 가능한 지역 범위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으며, 지역적 선호도에 따라서는 그 범위가 좁아지기도 한다. 맞는지 뭐. 자, 7번 틀린 건데, 지역 분석은 지역 요인을 분석하는 작업으로 그 지역 내의 부동산에 대한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작업. 문제는 지역 요인 분석, 가격 수준. 요게 포인트죠. 맞는지 뭐. 2번.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의 개별 요인을 분석하여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판정하는 작업. 2번은 개별적 요인 분석, 가격. 요게 포인트. 3번.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의 상태를 전제로 파악되는 가격을 표준으로 하여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개별 분석 동그라미. 요거 시험에는 지역 분석으로 많이 냅니다. 개별 분석에서는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의 상태를 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분석은 개별적 요인이 작용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분석 검토함으로써
대상 부동산의 지역 특성에 적합한 최유효용 판정이 가능합니다. 자, 지역 분석은 부분이 아닙니다. 전체 분석. 개별 분석은 부분, 국지적 분석인데 최유효 이용 범위가 아니죠. 무슨 범위? 표준적. 이 표준적 사용 범위 내에서 뭐를 판정해야 돼? 최유효 이용 판정. 표준적 사용의 범위 내에서 최유효용을 판정해서 가격을 결정해. 가격. 그래서 5번 정답. 그래서 최유효용은 표준적 사용을 지표로 해서 결정되는 피결정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인데 27회 나에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이렇게 문제를 출제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인근지역 개념, 재작년은 동일수급권 개념들을 많이 묻습니다. 개념을 정확히 알아두시고 올해는 뭐가 중요하다? 가치의 여러 가지 원칙이 중요하다. 개념 5개 놓고 틀린 걸 찾는 걸 출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여튼 중요한 원칙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354페이지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